이 대출 규제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 서울 집값이 5주 만에 깜짝 반등했습니다. 자, 이번 주면 하락 전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예상 바뀝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재근 기자, 먼저 오늘 나온 서울 아파트값 통계 좀 자세히 살펴보죠. 네, 서울 아파트 집값이 4주째 보합을 이어가다가 2월 첫째 주 0.02% 오르면서 5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 지역의 상승폭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송파가 이제 전주 대비 0.13% 오르면서 서울 지역 내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고요. 또 서초와 강남 등도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강남 이외 지역에선 마포와 용산, 또 양천 등이 지금 보시는 대로 올랐고요. 집값이 하락했던 지역은 낙폭이 축소됐습니다. 네. 강북과 구로는 하락폭이 소폭 줄었고 종로와 중랑 등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거란 기대감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을 끌어올렸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5주 만에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뭐 추세적인 상승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래가 일단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이 추세적으로 오르기는 좀 무리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지난해 7월 달에 정점을 찍은 뒤에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기간 조정 국면에 들어선 만큼 거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기는 어렵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또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대통령 탄핵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점도 거래가 늘어나기는 어려운 점으로 꼽힙니다. 네, 분명 이번에 서울 아파트값이 깜짝 반등한 데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이 좀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꺼낸 지 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맞습니다. 일단 발언 이후에 서울시는 현재 실무선에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6월에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 시한이 만료되는 만큼 해제 여부를 곧 결정해야 합니다. 강남권 주민을 중심으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불만이 누적된 점도 해제 가능성을 높이는 네. 요인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위치한 구청장들도 서울시의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르면 이번 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전면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달 셋째 주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강북구와 양천구 등 12곳의 모아타운 내 도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한 점도 네. 앞으로 전면 해제보다는 일부 해제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인데요. 모아타운 내 개인 도로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서 다수에게 지분 거래로 매각하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네, 뭐 투기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뭐 토지거래 허가제가 생겨났는데 뭐 실제로 집값을 잡는 효과는 있었습니까? 지난 5년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집값이 폭등했던 것을 감안하면 좀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2020년 6월 달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잠실과 대치, 삼성 등의 집값을 한번 대표 대단지 시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잠실의 경우에는 그 리센츠와 엘스가 84제곱미터 기준 4년 반 만에 17억 원에서 뭐 한 20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뛰었고요. 또 대치 동부 센트레빌의 경우에는 45평 기준 가격이 34억에서 45억으로 올랐고 압구정 현대는 29억에서 50억까지 이렇게 폭등해버렸습니다. 강남권 외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의도 자이의 경우에는 20억에 팔리던 게 작년 12월엔 30억에 팔렸고요. 또 목동 신시가지 7단지의 경우에는 14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집값 상승률이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앞질렀는데요. 토어제가 투기 억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포의 집값 상승세가 이 기간 더 가팔랐던 것을 고려하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강남 인근 비규제 지역 집값을 자극한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신 기자가 직접 이제 현장을 취재해 보니까 이미 강남 지역에서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예상하고 곳곳에서 뭐 신고가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대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곳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제가 잠실과 대치, 목동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잠실동에 위치한 리센츠의 경우 33평이 최근에 29억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고, 재건축 대장주인 잠실 5단지도 최근 3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업소를 가보니 집주인들이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기대감에 매물들을 또 거둬들이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네. 특히 대구와 부산 등 지방에서도 매수 문의가 좀 있다고 합니다. 지방 투자자들이 갭 투자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문의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대치동도 기대감 속에 매수 문의가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치동이 유명 학군지이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해제되면 지방에서 대치로 오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좀 거래가 더 늘어날 걸로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 하나인 또 목동을 가보면 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현장에서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안 풀릴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목동은 현재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목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재건축 단지가 묶이게 되면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에 좀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데 해제되면 이 서울 집값이 뭐 앞으로 좀 더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일단 해제만 되면은 잠실과 삼성, 대치 등의 집값이 당분간은 좀 더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안 묶였던 도곡과 반포 등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었는데 덜 오른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일단 갭 투자가 가능해지고 또 실거주 의무도 사라지는 만큼 지방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는 파킹 자산 이것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격이 더 오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